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아입니다. 광주 전남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유흥단란주점 그리고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5월 16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반드시 모두가 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미리 조심조심 광주 전남의 시사 배송은 이 두 분이 책임집니다. 김석 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애 변호사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특배사랑 안술래입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코너입니다. PD 추천 배송은 도시가 아닌 농촌으로 가봤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한참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으로 모내기 하는 풍경 이런 예. 것이 오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풍경만으로 끝나질 않고 네. 지금 농촌 한참 모내기철인데 기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항기로 이렇게 다 자율모드 해갖고 집중 딱 해놓고 하늘에서 이렇게 약도 드론이 뿌려주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그렇게 스마트 하더라고요. 농업.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 오늘 주제는 농업의 무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무인화도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농업의 무인화나 자동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인데 이게 바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할 정도라는 농민들의 한탄을 PD 추천 배송에서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통받는 농민들만 남았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구할 수가 없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외국인 애들만 몇 개 살려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우리 농민들 실정이. 농촌 일손 가뭄에 해법은 없는 것일까? 축구장 38개 규모인 담양의 한 감나무밭. 지난주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열매 속기 작업 때문인데요. 이 바쁜 와중에 확인할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 안 받으시네? 네, 2번 했는데 2번도 안 받으시네요. 어디에 전화하셨어요? 저희 원래 항상 저희가 기존에 인력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던 사무실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이제 안 받으시네요. 매년 이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소개받았는데 올해는 도저히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사무소 사장님께서 기존 농가들한테 인력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무실에서라도 좀 알아보시라고 미리사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이 농장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이제 기존에 농촌 일을 나오던 근로자들도 공장 쪽으로도 많이 갔고. 큰일이다. 다른 데 연락해봤냐 어쨌냐. 다른 사무실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확실히 뭐 된다 안 된다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워낙 여기저기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 식구가 매달려 보지만 역부족.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놓치는 게 많으니 수확물도 걱정입니다. 가을에는 감이 예를 들어서 300g이 나와야 되는데 200g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잔과 자잘한 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과가 나와야 되는데 소과가 많이 나오죠. 수확량이. 그래서 여러모로 손해죠. 정부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은 이번 달에만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공백으로 드러난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해져 버릴 정도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데요. 고소 면에서는 인부를 한 명도 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100% 외국인 근로자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손이 달리는 건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에서 복숭아 농장과 매실 농장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는 박두섭 조명숙 씨 부부. 하루빨리 열매들을 솎아내야 하지만 올해는 일손을 전혀 구하지 못했습니다. 10명에서 한 3일 저기 하고 우리 둘이 하면 한 20일 넘게 해야 될 거예요.
나오긴 했지만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정인숙 씨는 지난해 양쪽 다리에 큰 수술을 했는데요. 일도 요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만 타들어갑니다. 오죽하면 내가 지금 다리 내가 과었어요. 이제 한번 다시 또 재수를 하면 이건 더 힘들단데.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사람들이 해줬는데 올해는 아예 없다고 못 해주니 어떻게 해요? 못 해준다가니. 그러니 아픈 물 끊고라도 해야지. 이 상황은 지금 아니면 이건 때가 아니잖아요. 더 걱정인 건 한 달 후에 시작할 매실 수확. 10명이 보름 이상 따야 하는데 둘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렵사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한 농가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적과 작업이 한창인 배과수원. 예쁜 거 하나씩만 놔줘요. 이? 예쁜 거. 이? 위험한 게 가쪽으로는 조심해요. 이? 다른 농장보다 사정이 낮다고 해도 과수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데요. 오늘은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6명이요. 6분? 예. 그럼 6분이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가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하루에 그래도 한 20명은 들어와 줘야 돼요. 20명은? 예, 최하로. 최하로. 예. 그래서 최하 며칠은 해야 되는데 뭐 6명 달랑 들어오니까요. 인부 자체가 없어버리고. 일손 부족으로 덩달아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30% 이상 인상된 금액이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동네는 최하 12만 원, 뭐 13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상황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지금 작년 상황에 많이 오른 데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올라버렸죠. 그 정도 계속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을 농부들이 감당을 못하면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농사를 해서 인건비 다 주고 남는 거 없으면 고생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촌 인력난이 빚은 인건비 상승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딸기 하우스를 운영하는 정인숙 씨는 한 달 전까지 함께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요. 잠깐 쉴 때 여기서 좀 쉬고 점심도 먹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가버려서 애들이 없으니까. 월급을 더 주겠다는 농가가 나타나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다른 농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비어버린 일손에 곧바로 타격을 맞은 건 농사였습니다. 혼자서 하우스 13동의 일은 역부족이었고 급기야 4동의 딸기 수확은 아예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일만 하기 위해서 나무 집에 있는 애를 돈을 더 주고 데려와서 나만 일 끝나면 된다. 나만 일 시켜 먹으면 된다. 그런 지금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만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애국인 애들만 먹여 살려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우리 농민들 실정이. 이 집에서 10만 원 준다고 저기서 11만 원 준다고 하면 그리 가고 저쪽에서 11만 5천 준다고 하면 또 그리 가고 이제 인력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일 다니는 그런 팀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벼워. 7년째 전남 농가들의 인력을 중개해온 정동수 씨는 농촌의 인력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 사장이가 됐던 관계자들은 알았어요. 올해 대란이 올 거라는 걸. 왜냐하면 작년같이 되게 볼 확률이 없잖아요. 또 작년에는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강주에서도 중소기업의 공장 인력난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평상시에 20대부터 40대까지 농촌 인력을 했던 분들이 공장으로 이미 작년부터 많이 빠져나갔어요. 무엇보다 증감폭이 들쑥날쑥한 농촌 인건비에 대해서 지자체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사역 때
목수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철근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타일공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잡부 인건비도 정해져 있고, 여자 인건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농촌 인건비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농장주와 인력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인건비예요. 이게 만약 일손이 부족했을 때 어떤 안정장치가 없잖아요. 농촌이 힘들다, 농사가 고되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화면 보니까 아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네. 그 화면상 그 다리 아픈데 일하시는 어머니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대학 때 농활도 가고, 맞아요. 예, 뭐 기업들 농협이 이제 농어촌하고 자매 결혼도 해가지고 자원봉사도 가고 이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뚝 끊기니까 예, 맞아요. 농촌에 뭐 일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원봉사나 농활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량 안보를 지키고 또는 생명농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어떤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 농촌의 인력 충원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올봄 농번기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7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 충북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1,000명 이상, 강원도는 2,000명 가까이 배정받았는데 전남 지역의 배정 인원은 총 124명.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악의 인력난이라는데 전남 농가들은 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걸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요청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힘들다고 뭐 지자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뭐 사람을 보내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별로 좀 안 믿어요. 뭐 직접 저희 개인으로 가서 뭘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이야기를 해봐야 현재 뭐 이 상황에서 바뀐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자 바뀐 것은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농촌 인력난 문제를 결국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감내하고 있다는 농민들. 손 내밀 곳은 없는 것일까? 전라남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가 소농이 많은 전남 지역의 현실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일반 개인 농가에서 2, 3일씩 쓰는 인력은 해당이 없고 한 1개월 이상 6개월 정도까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농가가 희망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알선 수수료 있고요. 그다음에 그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숙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제 농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히려 지자체 역할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1월달에 신청을 받았고요. 네.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이 없더라고요. 전남은 자생인력사무소가 그걸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거의 좀 안 움직이는데 거기.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경상북도는 800명 가까운 계절 근로자가 배정된 곳인데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 전남과는 다르게 소농들도 다수 신청 중입니다. 이런 거는 좀 기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작업이 들어가는 밭작물 위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가 되지 않는 부분, 말하자면 뭐 고추, 사과, 뭐 배, 자두 뭐 이런 작물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몇 년 전부터 그 사용을 해본 시구는 더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게 인력 매칭해주는 인력 매칭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경상북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은 물론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인력 매칭에 주력 중인데요. 자두 적과 작업이 시급한 농가에
아침 일찍부터 대구에서 온 10명의 일손이 모였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여성분들은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촌에 여기 일손도 도와주고 돈도 벌이고 또 하루하루 시간도 잘 보내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인력 시장이 일 생기니까 참 진짜 가뭄에 비 오듯이 사람 인력을 금방 구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반갑고 좋습니다. 7년 전 전국 최초로 농촌 인력 중개 사업을 시작한 경북은 지난해에만 10만 명의 인원을 배정했는데요. 인건비 기준도 체계적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연초에 우리 의성군 그다음에 생산자 연합회의 장목별 회장님들 모여서 물가 상승이 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간 동결을 하다가 올해 5천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인가요? 지금 과수원에는 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마늘 농장에는 8만 5천 원입니다. 군을 지원해주니까 더 싸기죠. 더 싸게 치고 가격 그래요. 저는 뭐 돌락 한 대를 줘야 되니까. 전국을 강타한 농촌 일손 부족. 전남은 이미 진행 중인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농업 현장의 인력에 이렇게 크게 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식량, 소위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자국에서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농도 전남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 인력난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너무 방관하고 있진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지자체마다 인력난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전라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 20년 전에는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서 거의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것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절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근데 네. 그 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른들이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농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 농어촌 인력 문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요. 프랑스의 농식품부 장관은 그 호텔, 식당 종업원 그리고 미용사 등 지금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시골로 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예, 영국은 정부 주도로 그 농가와 그다음에 도시 실업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농업 인력 문제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우리도 전남도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농협 그래요.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노력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인력 문제는 정말로 단순히 농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밥상의 문제거든요. 우리 밥상 문제 그리고 생활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계성 함께하고 계세요.